안녕하세요. 복지를 읽다의 장향란입니다. 저는 포항대 사회복지과에 재직 중이며 지미션 컬리지 협력 교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건강보험 단일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을 갖춘 선진 복지국가입니다. 제도는 갖추었지만 우리는 이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복지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지를 한 권의 책처럼 차분히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권으로 지역의 중심에서 이웃을 만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창보복지관의 권지수 과장님 그리고 이다희 사회복지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분 소개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람과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예스그루스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의 권지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포종합사회복지관의 마늘 다 기쁠 희, 기쁨을 담당하고 있는 이다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과 이 시간 함께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를 하던 과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의 꽃이다 라는 얘기를 교수님들과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끝과 완성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만했죠. 네. 다른 사회복지에서 들으면 깜짝 놀랐겠지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처음이자 복지의 끝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영역에 또 많은 대상자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곳이잖아요. 좀 소개해 주시자면 어떤 영역에 어떤 분들과 함께 복지를 이뤄 나가시는지요?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네. 정신복지. 그래서 앞에 사회가 붙고 종합이 붙고 복지가 붙습니다. 뭐냐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관의 역할을 하는 게 그렇죠. 이 종합사회복지관인데 가장 저희가 우선으로 두는 것이 지역사회입니다.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존재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복지들을 많이 좀 해오다가 현재는 그분들을 플러스 지역사회 누구나 이 사회복지관과 함께 연결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복지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들의 삶의 취약한 부분을 돌봄으로 전환하여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연결해서 그 연결의 네트워크로 만들어내는 공공 플랫폼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이다라는 좀 단어를 써주셨습니다. 정말 기반이 되어야 되고 이곳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곳에서 복지가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의 어려우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의 질,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기관이다. 이렇게 네. 정의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개떡같이 말했는데도 찰떡같이 아유, 찰떡하지 알아듣고, 예, 찰떡하지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복지관 문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너무너무 아쉽고 속상한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앞에서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과 인식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어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복지관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일까? 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는 네. 것 같아요. 허나 이제 복지관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요, 먼저 저희와 같이 에너지가 넘치는 직원들이 반겨드립니다. 에너지가 높죠. 네, 한번 반겨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하십시오.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복지관 문을 여시면 저희가 엄청나게 기쁨으로 반겨드릴 수 있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네. 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또 일반 지역사회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골드 시니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65세 정년 퇴직을 하시고 인생 2막이 100세시도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인생 2막을 또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또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직업을 또 찾아갈 수 있는 뭐 대과 수업 그리고 뭐 바리스타 수업 뭐 미술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저희 기획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고 실제로도 한 2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3년 차가 되는데요. 3년 차에는 또 첫 회기 때 참여자로 참여를 했던 선생님들이 직접 강사가 되셔서 와. 네, 직접 커피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와.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네.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저희 복지관이라서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애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정말 재밌는 인생을 거듭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복지관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무엇보다 강사가 되어서 배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네.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곳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와,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는 돕는다는 개념보다는 함께 한다는 의미로 우리 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문장이 연결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연결하라. 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와. 말을 많이 쓰는데요. 교회와 복지관의 가장 큰 연결점은 교회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복지관은 자원과 사람들이 필요한 네. 이 구조가 되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꼭 봉사자로 오시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오셔도 되고 네. 함께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강사로도 오실 수 네.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올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복지관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매년 복지관의 사업을 이제 새롭게 리빌딩하고 도대체 이 지역사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를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나 이런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안자로 네, 의견 제안도 할 수 그런 있고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은 롤을 가지고 저희 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는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이 복지관을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또는 자원봉사자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라 네. 제안자 네. 그리고 동력자로서 네.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복지관이 더 풍성한 이 삶을 지역사회와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봉사뿐만 아니라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 제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우리 복지관과 또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다희 사회복지사님과는 25년의 행복기동대라고 해서 이제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프로젝트에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했는데요. 정말 주민 발굴단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웃들을 방문하고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체크하고 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서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함께 품는 마을 창포회라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북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사회적 고립 그리고 고독사가 점점 더 이슈화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저희가 단순히 복지관만 연결하고 복지관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 문화가 사실 엄청 많이 맞아요.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결국은 저희도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저희는 9 to 6 일을 하면 그 사회적 고립 당사자를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이 좀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을 행복기동대 발굴단으로 양성시켜서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이웃 문화를 좀 되살려보자, 회복해보자 네네. 라는 취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그럼- 돌보고 네. 이웃이 이웃을 섬기는 맞습니다. 그런 문화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인 고독사 예방을 하려면 저희처럼 실무자들은 연결하는 거고, 네. 그리고 주민이 주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장기적인 고독사 예방의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1년 동안 되게 재밌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창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이제 창포지기라고 해서 주민들이 살맛 나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 살만 나는 동네. 재밌는 동네. 네. 사람 향기가 풍기고 서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희 이제 2018년부터 요 주민 조직이 잘 되어서 이제 그 조직 하신 분들이 이제 고독사 예방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고 직접 300가구 야. 300가구를 문을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더운 여름날에도 땀 비질비질 흘리시면서 또 저녁에 가야지 주민들이 안 자고 있다고 주중에는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제 막 병원도 가시고 하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에 자발적으로 또 그렇게 방문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 창포 지역 안에 또 얼만큼 고독사가 현황으로 잡혀져 있는지도 보았고 또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총 30명을 숨은 이웃 네네. 또 발굴하셔서 발굴을 네, 해가지고 도움을 주셨네요. 그분들을 또 하반기에는 또 재밌는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네. 또 마지막에 12월 달에는 활동보고회라고 해서 그분들이 배웠던 것들 또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발표해보는 즐거운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치적으로도 이 고독과 고립 관련된 수치가 많이 향상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본인들의 삶에 대한 가능성과 내가 이 늙은 나이에도 또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정말 행복하구나를 많이 경험을 해서 변화된 지점을 봐서 저도 담당자로서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일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주민이 스스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볼 때 더 행복한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독사가 이미 일어나고 나서 후처치 하는 것보다는 예방하고 맞습니다. 또 고독하지 않도록 혼자 울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하는데 그 일을 주민들이 직접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분들도 넉넉해서 했던 게 아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봐도 즐겁고 신나게 또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을 계속 신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처음에 이 사회복지를 선택했을 때부터 사실은 저는 이전에는 약간 기업에 있었습니다. 기업에 있으면서 이익을 위해서 이제 회사의 이익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숫자를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또 이제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 이게 가치 없다는 건 아니고 더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면 이걸 어떨까라고 고민하다가 사회복지를 좀 알게 되었고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를 하고 현장에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숫자가 아닌 가치를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직업으로서의 그 가치관으로 계속 일을 했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니까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지치지 않고 저희가 독수리 샘 주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매일매일이 출근하는 게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아직도 사무실이 제일 좋고 저희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사무실이 가장 좋고 회사에 있을 때 되게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느낌이 참 들어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한 40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가치와 신념 속에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아멘. 듭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의 뜻이 많은 기쁨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때 늘 행복을 느꼈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차
무사히 제 인생 속에서 준비를 하게 하셨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서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을 겪고 나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일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또 그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 힘이 되는지를 많이 느껴서 현재 저도 이제 3년차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정말 가장님과 같이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다희 사회복지사님 나오면 이제 딱 등장하자마자 기쁨의 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약간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출근할 때 BGM이 깔리는 거 같아요. 짠짠 이렇게 했네. 장난 아니에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평소에 즐겨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가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는 엄청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인데요. 네, 제 이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5장 16절의 의미가 큽니다. 제 생일이 5월 16일인데 와. 그 성경구절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인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청취자분들도 자기 생일을 한번 말씀에 대입을 해서 보시면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찾아봐야 네, 되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기쁨을 전해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해라 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와, 네, 우리. 저희 이다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으니 제가 찬양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라는 찬양을 되게 항상 좀 부를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해서 제가 15년 차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사회복지를 하고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힘으로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를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제가 걸어왔던 이 사회복지의 발자취들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었겠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사회복지를 해온 것이 은혜였구나. 나는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지. 다시 한번 이 좀 마음을 되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는 거 겸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이 너무나도 항상 일하면서도 한 번씩 꼭 틀어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복지관에서도 은혜 찬양을 틀면 과장님이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와, 우리 같이 불러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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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와, 네, 더 찬양하면 눈물이 나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지수 과장님, 이다희 사회복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재밌고 그리고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얘기는 2장에서 제 2장에서 다시 한번 다시 만날 수 있나요? 네네네. 네, 2장 복지관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 2장에서 다시 만나볼 건데요. 출연하실 거죠? 못 참죠. 네. 네,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